네, 한미 양국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협상팀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측 무역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엿새 만에 다시 마주한 우리 협상팀은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쟁점에 대한 간극을 어느 정도 줄였음을 시사하면서도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니라며 에이펙 정상회의 전 타결 전망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 일부 또 진전이 있었고 협상이라는 것은 늘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고요. 한미 무역 협상이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인정했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선 여전히 간극이 있음을 시인했습니다. 사실 쟁점 뭔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기는 어렵고 10년 할부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한미 무역 협상의 미해결 쟁점인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0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지가 최대 관건으로 한꺼번에 전액 현금 투자를 강권했던 미국 측도 그럴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협상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담판에서도 현금 비율을 얼마나 할지, 또 이 돈의 공급 기간, 다시 말해 할부 기간을 어떻게 할지를 두고 중점 협상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협상팀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국 측과 추가 대면 협상 대신 필요할 경우 화상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협상팀은 러트닉 장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한미 무역 협상이 어떤 결과로 매듭지어질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한미 관세 무역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을 방문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양국 간 협상 진도가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몇 주간 양국이 매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자세로 쟁점들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협상 당시 미국 측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오랜 시간 협상했지만 한두 가지 이견 탓에 합의하지 못했고 한국에서 이를 다시 논의한 뒤 재차 방미하겠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함께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러트닉 장관을 만난 뒤 애틀랜타로 이동해 곧바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어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도발이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가 오늘 새벽 워싱턴 DC에서 무역 합의를 최종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는데요. 관련 내용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다시 워싱턴에 갔습니다. 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2시간 가까이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일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끝난 게 아니죠. 아직 합의가 안 됐으니까 지금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분이 김용범 정책실장님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 이 두 분이 거의 미국에서 돌아온 지 2, 3일 만에 다시 또 갔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도 미국 갔다 오면 진짜 피곤한데 다시 또 갔으니까 거의 정말 초인적인 의지를 발휘해서 협상을 했을 텐데 다행히 좀 진전은 있지만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3,500억 달러라는 건 83%를 미국식 요구에 따르면은 초기에 그 3,500억 달러 다 집어넣으려는데 그렇죠.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GDP 1년 우리 총 생산의 20%에 해당되는 돈이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70%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3,500억 달러가 금액도 크지만 내용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가 보증을 쓰거나 보증을 쓰는 건 돈이 움직이질 않는 거거든요. 보증을 쓰거나 아니면 대출을 하는 거를 95%하고 5%만 현찰로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예. 미국에서는 95%가 투자고 5%가 나머지다.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면 외환위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해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좀 불공평하다고 보는 게 돈을 투자한 사람이 투자처를 정해야지 투자 받은 데서 마음대로 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를테면 알래스카 같은데 지금 굉장히 험준한 산을 뚫고 막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다 투자해야 돼. 다 날리면 하나도 우리 못 받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국부가 그냥 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이익금도 미국이 훨씬 많이 가져가겠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제기한 게 뭐였냐면은 통화 스와프를 하자. 우리 외환위기가 벌어졌지 모르니까. 네네. 근데 지금 통화 스와프는 좀 뒷전으로 밀리고요.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협상 카드로 쓴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걸로 지금 대체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리고 통화 스와프란 건 한국은행하고 미 연준하고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하고 연준하고는 전혀 그렇죠. 별개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한테 요구해봐야 안 되리라는 걸 대충 알면서도 우리가 협상력 때문에 이걸 얘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통화 스와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뒤에 후속 조치로 3,500억 달러 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다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통화 스와프는 나중에 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통화 스와프보다는 어쨌든 이 투자 구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인데 네.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방식이 뭐 최우선이 될까요? 물론 협상을 해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실 금액 자체를 줄이면 제일 좋죠. 그렇죠. 3,500억 달러가 아니라 1,500억 달러만 하면 1,500억 달러도 엄청난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일시불로 어떤 기관을 정하면 거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미국이 알아서 쓰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불로 업프론트라 그래서 선불로 그냥 다 집어넣어놔라. 그럼 마음대로 뺏쓰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뭐 최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한 거겠죠, 물론.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4,200억 달러지만 그게 현찰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국채를 사건 무슨 네. 뭐 장기 저 채권을 사든 뭐 하든 주식을 사든 하여튼 전부 투자가 돼 있는 것이니까 이걸 달러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년에 아무리 많아야 500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